안녕하세요. 금융계 디지털 전환 정말 빠르죠. 특히 클라우드는 이제 뭐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2025년에 개정될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규제 이야기라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사실은 최신 IT 트렌드, 뭐 기술 혁신 방향 이런 거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변화의 핵심, 특히 IT 기술적인 맥락에서 뭐가 중요하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 몇 개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금융권이 클라우드를 보는 시각 자체가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예전에는 이거 꼭 지켜라 이런 식의 규제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금융사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그게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도 클라우드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따라가기 좀 벅차다. 뭐 이런 현실을 인정한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세세한 규칙은 금융사에 좀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묻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규제 당국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책임을 넘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핵심이라는 자율보안 결과 책임 원칙,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망분리 같은 규제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IT 시스템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유연성이요? 네. 과거에는 뭐 물리적이든 논리적이든 망분리 방식을 딱 정해놓고 따라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위험 수준에 맞춰서 이 정도 보안 시스템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최신 보안 모델을 훨씬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요. 만약 사고가 터지면 그 원인이 뭐고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온전히 금융사가 져야 하니까요. 자율성이 높아지니까 고민도 깊어지겠네요. 그러면 금융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게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클라우드 도입 계획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운영, 그리고 나중에 계약 종료할 때까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금융사의 통제력, 책임 소재, 이런 걸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이군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출구 전략, 그러니까 엑시트 스트래티지 마련이 의무화됐다는 점이에요. 출구 전략이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CSP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AWS나 Azure 같은 곳들이요. 네네. 이런 곳들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계약 해지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삭제할 건지, 또 다른 서비스로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랑 절차를 미리 다 짜놔야 합니다. 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네요. 네, 필수 조치죠. 출구 전략에서 데이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데이터 관리 관련해서 또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데이터 보안은 뭐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이 출구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또 데이터 관리거든요.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데이터의 중요도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자체적으로요. 네, 데이터가 얼마나 민감한지, 또 그 데이터가 쓰이는 업무가 얼마나 핵심적인지 이런 걸 따져서 중요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이걸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아, 위험 기반 접근 방식. 네. CSP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능이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보안 역량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서비스 수준 협약, SLA 내용은 어떤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정기적으로 재평가도 해야 하고요. 꽤 까다로워졌네요. 그렇죠. 접근 통제 강화나 데이터 암호화는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특히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 정보나 개인 신용 정보 있잖아요. 네, 민감 정보들이죠. 네, 이런 민감 정보는 반드시 국내에 있는 서버, 즉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고 처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데이터 주권 강화 측면도 고려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규제 변화들이 실제 IT 기술 트렌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최신 기술 동향에 밝은 분들이 들으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가이드 개정은 특정 클라우드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최근 IT 전략하고 맥을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멀티 클라우드나 아니면 기존에 쓰던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랑 클라우드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 도입이 더 빨라질 겁니다. 아,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요. 네, 위험도 분산시키고 유연성도 확보하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이게 훨씬 중요해질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내부망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다 의심하고 검증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자율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이런 고도화된 보안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성형 AI 활용이라든지 다양한 사스 서비스 도입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 서비스 채택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결국은 금융 서비스 혁신, 그리고 운영 효율 증대, 이게 목표겠군요. AI 기반 맞춤 상품이라든지 더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 클라우드를 활용한 금융혁신 가속화예요. 핀테크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더 유연해질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강화된 책임을 감당하려면 금융사 내부의 보안 전문성을 키우는 게 정말 시급합니다. 그렇죠. 인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단순히 솔루션 도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리고 전사적인 거버넌스 체계, 이걸 잘 갖추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기술 도입과 관리 역량 강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2025년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는 금융사에 더 큰 자율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인데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위험 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같은 선진 보안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적인 보안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은 이제 단순히 기술 도입 문제를 넘어서 전략과 책임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금융사들이 이제 더 큰 자율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사고 시 책임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단순히 규제가 요구하는 최소 수준만 맞추려고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경쟁 우위를 점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제를 뛰어넘는 훨씬 더 과감하고 실험적인 최첨단 보안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